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거 댓글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입시 방송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 학부모 뭐 입시 클래스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그 1월 달에 대치동에서 학부모 입시 클래스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의외로 막 그 학생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예,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튜브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좀 칠판도 좀 보면서 좀 짧게 방송을 좀 하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우리가 교육진담 처음 출범했을 때 좀 한번 아주 저 앞부분에 했었는데 그게 좀 너무 시의성도 떨어지고 기본 강의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입시 클래스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을 좀 더 빼야 되겠다. 피부 관리 받아야 되나? 이제 살을 빼다가 피부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피부 관리를 같이 받으셔야죠. 빨면서. 네. 자, 오늘 방송은 정시 시즌이 돼가지고 정시에 대한 어떤 배치 상담을 이 방송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정시 배치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나와 있고 학생 개개인의 점수라든가 그리고 학생이 각각 처해 있는 상황 그에 따라서 어떠한 움직이는 과정들을 팟캐스트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소재 자체가 부적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지원 전략, 뭐 정시 배치에 대한 어떠한 소재를 정한 거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정시 배치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진담의 생각을 청취자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중등 학부모나 고등 학부모님들도 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죠. 왜냐면 수시를 다 떨어진 거니까 지금 현재 애들이 지금 정시를 하는 애들은 수시를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감정이입이 충분히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팁을 갖고선 이제 지원 배치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적.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입장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정시를 지금 그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시즌이 와가지고 대학을 지금 막 지금 돌리고 있을 텐데 자 지금 상황에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건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찾아오잖아요. 저한테 누군가 찾아오고 저한테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묻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에게 묻는 부분이 뭐 그냥 다른 농담 쭉 하다가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해요. 재수는 어떻게 할 거야? 다 안 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재수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가 말이 없어요. 이거 하기 싫은 거야. 왜 하기 싫지? 그냥 지금 날 어떻게든 보내 뭐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애는 너 재수할 거야?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무언가 바라는 눈을 쳐다봐요. 네, 제발 할 테니 부모를 설득해 주세요. 이런 어떠한 눈으로 딱 보고요. 너 재수할 거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은 또 어떤 애는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을 거야. 자, 이런 학생들에 따라서 사실 지원 전략이 굉장히 달라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3의 정시 지원 전략의 첫 번째 전제 조건 출발점은 재수에 대한 학생의 태도예요. 부모님들의 태도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떠한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저는 일단 먼저 청취자분들께 던지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왜 그 8만 원짜리 막 사고 뭐 그 한 뭐 5만 원짜리 막 사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뭐 J사 뭐 M사 이거 뭐 삽니다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도 되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진 거지. 예? 뭐 진학사 기분 나빠지잖아요 벌써. 예? 그래서 메가스터디 막 기분 나빠져. 뭐 이투스 기분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돈 주고 사요. 사람 학부모 이렇게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이렇게 쭉 사요. 중앙 UA도 또 기분 나쁘겠구나. 빼놨다고. 아는 사람 많은데. 그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사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진학사를 추천합니다. 자, 막 이게 팟캐스트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좀 걔네께 조금 더 이렇게 그 학생들이 많이 가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걸 너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데 문제는 재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이걸 사가지고 돌리는 과정에서 보면은 가군 나군 다군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소신, 맞아요, 안정, 적정 이게 나와요. 그다음에 불합격, 합격,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하나 전략을 쓰세요. 그렇죠. 하나는 안정이고, 맞아요. 하나는 적정이고, 하나는 소신이니까. 그렇죠. 나 이거 저기 안정 지원 하나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어떡하냐. 마음대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되게 쉬워요. 인생이 되게 쉬워 애들이. 돌려 막 이거 돌려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는 절대로 재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런 애들도 이렇게 원으로 막 배치를 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과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자. 거기에 따라서 좀 지원 전략이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게 세 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수시는 떨어지면 정시라도 있지만 정시는 떨어지면 없어요. 그렇죠. 전문대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재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들 속에서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재수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재수로 막 끌려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어느 정도는 판단하고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재수에 대한 여부를 먼저 결정했으면 좋겠다. 요걸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재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3 학생들이 재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수에 대한 내용들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전제 조건 하나 또 말씀드리고 요렇게 이제 청취자분들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제들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어떠한 기본 원칙을 좀 한번 가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완쌤은 재수를 안 했잖아요. 재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수 잘 모르죠. 완쌤의 애들만 재수. 이건 뭐야? 제가 정정할게요. 재수를 제가 잘 알아요. 재수를 잘 알아요. 자기가 안 했다고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잘 알아요. 제가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체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알아요. 그쵸. 그래서 재수, 어떤 애들이 주로 성공을 하던가요? 재수 성공이요? 네. 재수 성공 공부 열심히 하는 재수 성공은 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애가 성공을 했어요? 전 이거 진짜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운 좋은 애들도 좀 성공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안 쓰면 수능 점수가 편차 값이 좀 큰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좀 큰 시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도 상당히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쌤은 하셨잖아요, 재수를. 네, 전 재수했죠. 재수할 때 뭐 우리가 독서 방송 오늘 먼저 찍었어요. 독서 방송 하면서 어떻게 장정희를 읽었나 몰라. 재수하면서. 원래 그런 건 재수할 때 하는 거죠. 저는 그래. 어쨌든 그 재수할 때 그 추억이 어땠어요? 저는 재수 되게 잘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재수 고등학교 때 공부 방식이랑 재수할 때 공부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재수할 때 재밌게 놀았고,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재수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진짜 드물어요. 저는 이제 성공의 케이스였어요. 점수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 친구들,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지방에서 재수했는데 서울에서 왜 그 당시 2대 학원들이 있었잖아요.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이렇게 두 개가 JR과 있었잖아요. DS. 그 두 개로 이제 지방에서 안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재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는 막 점수가 어느 만큼 돼야 받아주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런 애들도 올라가서 공부 분명히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점수 떨어진 애들 대부분이에요. 요거 얘기할 때 저희 애들한테 가끔 농담으로 하는 얘기 있거든요. 밥이 맛이 없어서 그래. 전주에서 올라가. 얘기하세요. 아니,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진짜 그 제 실화인데 제가 얘기하는 게 저희 고등학생 때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여자친구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른 학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걔가 이제 거기서 거의 완전 전교 1등하고 이제 이런 애였어요. 근데 수능을 조금 생각보다 못 본 거죠. 그런데 입학할 때
저랑 대학 동기로 들어갔어요. 같은 과 동기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려운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근데 좀 원래 잘하는 애였으니까. 그렇지. 뭐 또 기본이 있으니까. 걔는 이제 거의 전교 막 거기 1등하고 그랬어. 계속 1등하고 이러는데. 못 간 거 아니야?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연대가 못 갔다고 할 수는 없어. 그래도 그 사과한테 제가 타박과였는데 너무 그렇잖아. 점수 제일 높았어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렇죠. 저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심리학과인데. 아니 심리학과 아닌데 입학할 때는 그걸 거기를 입학 안 했잖아요. 아니 근데요.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좀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온 게. 그래서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로 저걸 했어요. 자퇴를 했어요. 안 다니고 자퇴를 했어? 재입학하면 돼. 놀라운데?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재수한다고 재수한다고 안 한 거예요. 이제 안 한 거예요.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반수할까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아닌 거지. 오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재수를 했는데. 멋지다. 멋지다. 정말 웃긴 얘기가 거기 다시 갔구나. 다시 왔어요. 1학년으로? 후배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어요. 진짜 많아요. 그대로 다시 왔어요.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근데 걔는 그래서 결국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또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케이스에 이제 그 동기 감흥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제가 그 성공 케이스에 대해서 또 한 번 추임새를 넣을 거예요. 이제 어떤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50점이 올라서 서울대 경영을 갔어요. 50점이 오를 수가 있구나. 네, 50점이 올랐어요. 50점이 올라서 서울대 경영을 갔어요. 이 친구가 지방에 사는 학생인데 50점이 올라서 서울대 경영을 갔어요. 근데 뭐 그때 이제 서울대 정시 때 그 심층 면접을 막 보고 이럴 때였는데 다행히 또 제가 그때는 신의 촉을 갖고 있을 때라 뭐가 나올지 맞췄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 적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 왜 이렇게 갑자기 공부 열심히 했어?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애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집에 물난리가 난 거야. 9월달에. 물난리가 난. 집에 9월에 태풍이 와서. 집이 거의 막 힘든 거야. 가게가 완전 물에 잠기고. 어떤 상황인지 알죠? 생일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가게 젖은 그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남은 물건 이렇게 멀쩡한 거 바자회로 팔아가지고 그거 나머지 돈을 지워준 거예요, 얘한테. 막 목소리가 떨리니까 너무 슬프다.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사라가 드린 건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짠한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많아. 짠해. 다 내가 챙겨줘. 그래, 어떡해. 그래서 걔가 와가지고 자기는 2시간도 못 자고 공부를 했대요. 3달 동안. 그러니까 50점이 오르지. 자, 그래서 서울대 경영을 갔어요. 자, 청취자분들 지금 이 얘기가 막 동기 감흥이 되면서 그렇지라고 생각이 떠오르시면 이거 10년 전 사례입니다. 최근엔 안 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 따라서 어떠한 편차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제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수하면 오를 것이다. 이거부터 깨자는 거죠. 이건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근데. 우리 때도 안 믿어, 우리 맞아요. 때도 안 믿어요. 맨날 재수하면 오를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재수했는데 다 실패하거든. 네. 근데 왜 계속해서 재수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 성공한 모르겠어. 한두 명. 집이 집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특히나 이제 집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 맞아요. 주식해서 돈 잃은 사람이 더 많은데 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딴 사람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성공한 케이스만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수 여부를 따질 때 사실상 수학하고 사과탐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 과목은 내가 올랐거든. 양이 늘면 이제 오를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런데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오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물론 맞아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진짜 올리기 힘들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해야 돼요. 내가 올해 뭘 못 봐서 이렇게 망했느냐, 내가 올해 뭘 잘 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올해 국어가 예를 들어서 2등급이다. 근데 예를 들어 수학이 4등급이다. 이런 학생이 근데 얘가 원래부터 국어가 늘 2등급이었어.
아니면 국어가 늘 1등급인데 이번에 못 봐서 2등급이야. 그래서 근데 수학이 4등급이야. 근데 얘가 정말 간절해. 뭐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판단들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수학을 1등급을 찍었어. 근데 나는 늘 국어가 잘 안 나왔어. 올해도 안 나왔어. 자, 그랬던 학생들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는 전제가 틀렸지 않았느냐.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도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아이의 체력적 조건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재수 성공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점수가 오르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또 성적이 좀 오르지 않는 애들이 노는 거 워낙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놀아, 그죠? 그런데 또 사실 이런 애들은 뭐 기숙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엄마가 막 힘껏 때린다거나 이러면은 뭔가 좀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아이들 중에서 정말 독하게 마음 먹으면 또 성적 향상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일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재수가 성적 향상을 한기보다는 재수를 해서 성적 향상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지난 20년이 넘게 30년이 넘게 대한민국 입시 역사에 완벽한 통계로 증명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해방 이후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해방까지 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입시 제도가 생긴 이래 재수를 해서 성적이 오르는 케이스가 그렇지 않은 케이스보다 적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청취자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재수하는 과정에서는 좀 힘든 싸움을 해나가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먼저 그냥 안 되면 뭐 재수하지 마. 재수하면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신중하게 1년이라는 어떠한 소중한 시간과 세월을 생각하면서 자녀에 대한 어떤 인생의 전체적인 고민도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자녀의 의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자녀들의 의지는 이게 정말 시가가 흐르고 막 이렇게 때가 갈수록 변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가 어느새도 쥐도새도 모르게 한 2달 정도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의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의지가 강력하니까 재수를 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식은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잘 일단 판단을 해서 재수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 쪽은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하면 오를 거다, 아니면 우리 애는 오르겠지, 우리 애는 조금 놀았으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놀으면 그냥 계속 놀아요. 차라리 8년간 논애가 나. 맞아. 그러니까 놀면 계속 놀았거든. 논 애들은 계속 놀아요. 놀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겠지. 안 차립니다. 근데 그게 어떤 애는 또 차리거든. 차린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한 7, 8월 나타나요. 진짜 7월, 8월 작년 7, 8월부터 공부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또 다른 입장이 있겠죠. 3학년 때 와서, 그러니까 1, 2학년 때 별로 공부를 안 하다가 3학년 어느 시기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한 애들은 분명히 재수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1, 2, 3학년 때 성적이 그만 했는데 이제 방금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그게 재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재수 여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들을 청취자분들께서 먼저 결정을 하는 사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재수를 불사할 거다. 재수를 완전히 일단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학원도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학원 입학 시험이 언제인지도 내가 알고 있고 이 학원 떨어지면 이 학원 갈 거고 이 학원 떨어지면 이 학원 갈 거다. 이것도 다 정해져 있다. 지금 어디 학원 갈 거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굉장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재수나 어떤 정시 배치에 대해서 이분들은 재수 불사파라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원으로 하면 돼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안정지원 하나 넣고
소신 하나 넣고 그다음에 막 한번 질러보는 거 하나 넣고 미달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면서 하나 넣고 이래도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지원 한번 해보라는 것을 저는 권해요. 이런 사람들조차에게도. 그렇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한번 붙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입시라는 게. 붙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느낌 예.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붙어보는 입장이 되게 붙어보는 습관, 한번 입시에서 성공해보는 어떤 습관이 필요한 거고 이게 나의 바텀 라인이 돼요. 이게 나의 기준이 돼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이에요. 그래서 안정, 소신, 그 다음에 지르는 거 이런 것들을 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재수 불사파. 마음속으로 재수를 해야지. 그래서 언제 가지 학원을? 1월달 선행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애는 재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너무 아깝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신지원 하나 하고 나머지 안정지원 대충 2개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적을 두는 거를 권해드려요. 등록을 하고. 왜냐면 이제 마음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 애가 재수를 해야 되나? 이걸 고민했다는 것은 재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올해 어쨌든 이 학생은 적을 두는 과정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재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떻게든 정시에서 최대한 합격을 위해서 낮춰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낮춘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배치표 상에서의 어떤 낮춘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고민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나눠줘요. 저한테 오면은 일단 딱 따지고 눈부터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열망이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2달 이상은 공부할 것 같은 애들. 일단 그러면은 애들을 믿어야 되니까 믿고 재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원 전략을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스스로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뭔가 자신이 다시 한번 지원 전략을 할 때 엄마나 부모님과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먼저 확실하게 집안 내에서 불명확해요. 재수 문제에 대해서 금기어거든요. 왜냐면 재수가 없잖아. 재수 얘기하면 이게 떨어진다는 걸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막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입 밖에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그냥 암묵적인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러시면 안 돼. 이걸 테이블 위에 끄집어내야 돼요. 테이블 위에 끄집어내고 자녀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실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일단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정시 지원 전략에서 또 제가 또 한 번 뭔가를 던지면 이 뭐 진학사 우리가 메가스터디 그다음에 UA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다 넣어보잖아요. 대학들이 로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작년도의 기준이라든가 또 올해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렇잖아요. 네. 이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 점수로 뭐가 심한 거예요? 죄송해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보여? 우리 유튜브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 높았던 학교가 올해 낮을 수 있고 작년에 낮았던 학교가 올해 높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 20점 이상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주요 팁은 다음 주에 저희가 만약에 방송할 여유가 있으면 해드리는데 사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제가 이런 건 진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때 제일로 중요한 것들 과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떠한 지원 전략을 따지고 이야기할 때 자 완쌤은 학생들의 지원 전략을 짜줄 때 애들이 막 돌려갖고 오잖아요. 돌려갖고 와서 이런 거 막 상담하고 그럴 때 원서를 첫날 넣으라 그러나요? 아니면 거의 마지막 날 넣으라 그러나요? 이 정도는 말씀드려야죠. 예. 언제 넣으라고 그래요? 예, 막 꼭 가야 되는 애들 언제 넣으라고 그러죠? 아니 이건 너무 기본이죠. 사실은 예. 마지막에 넣어야죠 원서는. 그렇죠? 예. 마지막에 넣어야죠. 그렇죠. 마지막 날 이거 꼭 가야 되는 애들은 마지막 날 넣어야. 아니, 마지막 날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기본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먼저 놓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첫날 논다니까요. 올해도 분명히 미달된다고 그 학교 미달된다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앉는 분들 계세요. 특목고의 경우에 있어서. 마지막 날 넣어야 되잖아요. 완쌤 이거 시원하게 그 단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들께 마지막 날 넣어야 되는 이유. 무슨 단어요? 아까 원서를 마지막 날 넣어야 되는 이유.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경으로 시작하는 단어 얘기해 주세요. 아, 경쟁률. 이걸 몰라. 아유, 이런 걸 얘기를 해줘도 중요한 충분히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 이런 말씀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저기 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정도는 뭐 말씀해 주셔야죠. 경쟁률이죠.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꼭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완쌤 얘기대로 마지막 날 원서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날까지 짓게 되는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넣어야 되니까 꼭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지막 날 넣으세요. 그게 이게 근데 온라인 접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경쟁률이 팍 올라가요. 특정 대학은 그래도 마지막 날 넣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뭔가에 대해서 내가 넣어서 어쨌든 마지막에 넣어서 경쟁률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 얼마나 억울해 이미 넣고 나면.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 날 꼭 가고자 하시는 분,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 학원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까지 계속 지켜본다거나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뭐 제일 좋겠죠. 나머지는 너무 일반적인 상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생각들을 좀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경쟁률 같은 거는 뭐 모집 정원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하죠. 많이 뽑는 데가 중요하니까 경쟁률이 마지막에 비슷하면 모집 정원 높은데 또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기초적인 상식인데 이 기초적인 상식과 배반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질러보고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천천히 좀 한번 따져보신다면은 의외의 어떠한 좋은 결과,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은 의외의 어떠한 좋은 결과도 한번 얻을 수 있다. 정성이 닿으면 또 하늘의 그 기운이 닿는다. 뭐 이런 어떠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일단 딱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뭐 얘가 서울대를 넣을 것 같든 얘가 의대를 넣든 얘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든 모든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해주는 이야기는 이 딱 두 가지부터 일단 시작하고 이거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지점이니까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중등 어머님이나 고등 어머님이나 지금 올해 입시를 치르시는 어머님들도 일단은 좀 참고해서 큰 전략의 포트폴리오를 일단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배치 회사들의 어떠한 내용들은 좀 들쑥날쑥거리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완쌤도 좀 이렇게 그 배치표 이렇게 보시는 것 중에서 호불호가 있으시죠? 좀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회사가 있죠. 근데 저는 배치표는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여러 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차피 이자까지 쓴 돈이 얼만데 그거 몇만 원을 아끼냐 이런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좀 한번 떠들게 보면은 회사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굉장히 심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 뭐 만드는 뭐 이렇게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일단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셨던 올해는 어느 학교가 미달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은 저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청취자분들, 그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자들도 아니고 그런 어떤 흐름을 기대를 하시고 또 만약에 뭔가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마지막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고 정시 배치 상담에서는 일단은 앞서 그 두 가지 기술적 측면에서의 경쟁률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개인적 측면, 주관적, 주체적 측면에서 재수 여부를 따지는 측면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배치표에 관련된 어떠한 기본적인 어떠한 팁들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 방송 여부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방송 여부에 대해서 일단 결정을 하고요.
입시 쪽 방송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쌤 그 책임감을 좀 안 느끼시나요? 왜 제가? 아유 지금 안쌤 보고 방송 많이 해달라고 지금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금 우리 안쌤 지금 너무 바빠요, 그죠? 예. 자, 청취자분들, 오늘 입시는 무거운 주제였으니까 뭐 요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긴 얘기 해봤자 마음이 아프죠.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다 마음이 아픕니다. 참 그렇죠. 이 와중에 수험표를 받기 위해서 수능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상위권 친구들도. 참.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잘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1, 2교시 보고 3, 4교시 안 본 애들이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1, 2교시를 보고 3, 4교시를 안 보면 그쵸, 전체 카운트에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의 도덕성 갖고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도덕성 갖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애들이 두 과목 다 맞았다는 거지. 걔가 만약에 시험 맞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지.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아이들이 이제 3, 4교시를 안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능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고 사회적 현상인데 수시로 상당 부분 학생들이 합격한 이후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상당히 마이너적 리그가 되어 듯한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정시 수능 이후에 정시 배치 상담이 뭐 입시나 모든 것의 어떤 메이저적인 어떤 요소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마이너해요. 왜냐하면 애들의 상당수가 이미 대학을 들어갔고 합격했고 그렇죠.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이너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라고 하는 이 결정된 사항들도 또 마이너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데 묶어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좀 아이들의 어떠한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두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시 지원 전략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